그 암내가 많이 나고 땀도 많이 나고 육수 뚝뚝 떨어지는데 육수 뭐 어깨 쪽지에 뚝뚝뚝 떨어지는 거 그거 괜찮으시면은 여러분들 뉴욕 삶 100% 추천드립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산다? 싫습니다. 예, 지금 제 연봉에 2배를 준다고 해도 싫습니다. 계속 도로 확장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돈을 그래 들이면서 별 효과도 없는 짓을 뭐 한다고 그래 많이 하느냐. 예, 안녕하십니까. 밑돌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팟캐스트 형식으로 미국의 어떤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의 주된 원인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차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왜 차가 많으냐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차 없으면 못 삽니다. 이래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차가 없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캠퍼스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캠퍼스 주변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어느 정도 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주점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이 다 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특별히 차가 없어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대형 마트 같은 거, 이제 월마트라든지 할인마트 있지 않습니까? 할인마트 그런 데 가려면은 차가 있으면 좋죠. 왜냐면은 이제 대용량으로 이렇게 한 방에 사가지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 싸게. 그렇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생활은 일단 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아파트 상가에 보면은 이제 편의점이 있는 것도 있고 할인마트가 있는 것도 있고, 저희 부산 집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이제 조그마한 롯데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근데 좀 커요. 예. 롯데마트보다는 작죠 당연히. 근데 그 슈퍼마켓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마다 이 grocery 스토어가 있잖아요. 예, 그거랑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약간 작은 개념의 grocery 마켓이 있습니다. 예. 근데 단가는 조금 더 비싸겠죠. 예, 월마트라든지 뭐 이런 그 큰 마트보다 조금 단가가 비싸겠죠. 큰 마트는 대부분 이제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 없는 친구들은 이제 카풀 해가지고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카풀 라이드쉐어 단톡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 있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3대3 헌터 전지현 너만 오면 고고 뭐 이런 거 칩니다. 예. 오전 9시에 우리 출발하는데 자리 하나 남는다. 올 사람은 빨리 고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라이드쉐어 하는 사람들이 기름값 얼마 주고 이렇게 같이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룸메이트들이 다 차가 있어가지고 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여자친구들이 이제 차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퍼포먼스에 따라서 됩니다. 어차피 대학생들 다 돈이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퍼포먼스 좋으면은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근데 사회에 딱 나오면은 대학교 지나가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차가 필요합니다. 100% 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실 때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도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은 이제 경제, 문화 모든 게 이제 서울에 몰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미국은 주가 그냥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정부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마다 따로 법이 있고 생활 풍습이 있고 어떤 그 인종 구성이라든지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게 약간 다릅니다. 약간씩 다릅니다. 한국에 이제 서울이 있고 수도가 있고 중소 광역도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미국도 그 주마다 수도가 있고 중소도시 광역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매체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생활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범죄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런 걸 보여줄 때 주로 캘리포니아, 한국인들이 많은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라든지 이런 그 메가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방송 매체에서 다루는 게 일반적이겠지만은,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제 중소도시의 생활 방식이 대도시의 생활 방식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단 대도시라도 진짜 대도시 중심부에 살지 않는 이상은 차 없이는 못 산다고 보면 됩니다. 이 대도시 완전 중심부에는 버스나 지하철, 경전철 같은 이제 대중교통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고, 또 미국 대도시 완전 중심부는 좀 오래된 도시거든요. 예. 도시 발달이 오래됐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이 경우가 많고 범죄율이 높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 밀집 지역, 예. 그렇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고 모든 게 비싸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부에 사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예, 뉴욕 완전 중심부에도 살아본 적 있거든요. 뉴욕 맨하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막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매력적이라고 대도시의 뉴요커의 삶, 그거 1년 채 못 갑니다. 1년 채 못 가요. 왜냐면은 미국에 사는 가장 매력적인 이유가 자유입니다. 개개인의 자유. 근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자유가 굉장히 박탈당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양보해야 할 게 많아져요. 구태여 뉴욕에 사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뉴욕에 살면은 경제 문화의 중심이 아니냐,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뉴욕의 집값, 방값 그거 벌려고 일주일에 90시간 일해야 되고 80시간 일해야 되고 주말에 한번 깔짝 센트럴파크나 어디 맛있는데 그거 가자고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기 싫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뉴욕 사는 게 그렇게 상큼하진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대도시 중심지에 사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삼천포로 빠져있는데, 예. 그리고 미국은 이 도시를 한국처럼 수직으로 높게 짓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넓게 짓습니다. 그러면은 이동거리가 넓어지고, 그러면은 차가 없으면은 그만큼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제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있으면 바보입니다. 예, 차가 있으면 바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주차할 공간도 없고,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 할 공간도 없고, 비싸고 기름값도 비싸고 너무 혼잡하고 공간도 비좁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교통이 또 괜찮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랑 자전거로 일상생활 커버가 가능합니다. 또 우버나 택시를 한 번씩 타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맨하튼 안에 살면은. 제가 본 거로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오신 분들, 한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미국에 오신 분들은 운전면허 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예, 운전면허 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왜냐면 한국에는 운전학원 가야 되고 시험도 되게 어렵다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시험 또 쳐야 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도로 위에 갔는데 사람들 또 텃세 부리고 운전도 개판으로 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니까 장롱면허 이런 게 많다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오면은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운전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있거든요. 미국은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대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운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싸리 운전 연습장이 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16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운전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17살 때 펄밋 따고 그 다음에 18살 때 시간이 차면은 혼자서 운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 진출하잖아요. 대학교 가기 전에 다 운전면허증이 있고 신분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따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미국은. 예,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전날에 마트에 보면 이제 운전면허 책자가 있거든요. 요새는 이제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이제 책자가 있거든요. 그거 딱 보고 대충 공부한 다음에 그러면 운전면허 따라가잖아요. 그럼 오픈북입니다. 오픈북. 자기 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 못해도 영어를 못하면 달달 외워라.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는 게 두려워가지고 미국 사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 차를 사는 게 신발 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보통 타는 테크트리가 어떠냐, 특별히 좋은 차, 멋진 차 이런 거 살 필요 없고 자기 이제 통장에 있는 통장 잔고만큼 통장 잔고에 맞춰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매일 타고 다니는 차를 고르는 경우가 많죠. 한국처럼 돈 모아가지고 한 방에 좋은 거 가죽 시트, 좋은 거 좋은 차 이런 식으로 타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수중에 지금 내일 일하러 가려면 차를 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에 맞춰가지고 믿을 만한 차, 그런 차를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정이 괜찮은 고정 수입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토요타나 혼다 차 사고 그 다음에 조금 그거보다 약간 짜친다 그러면 현대 기아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현대를 타든 기아를 타든 포드를 타든 토요타를 타든 뭐 벤츠를 타든 BMW를 타든 뭐 별 상관 안 합니다. 미국인들 중에서 차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이라든지 뭐 재력이라든지 뭐 그런 거 평가하는 사람들은 별 어차피 여러분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골머리를 쌓는 거예요.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교통체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평균 미국인들이 연간 교통체증으로 길 위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100시간이고 돈으로 환산하면 2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길 위에서 허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만원은 진짜로 그냥 그 자체로 돈 낭비인 겁니다. 왜냐면은 200만원으로 어떤 뭐 물품이라든지 재화를 산다 그러면은 경제가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냥 길 위에서 200만원 그냥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정부에서 부당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중교통도 늘려보고 도로도 넓히고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도로 넓히는 게 교통체증에 도움이 되냐? 그거에 따른 이 설왕설래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도로 위에서 공중분해되는 돈 때문에 교통체증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야,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이거는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도로 확장하는데 다 이제 동의를 하면 좋은데 그게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뉴욕 기준으로 전철이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늘리려면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아니고 도시 자체가 크게 발달돼 있잖아요. 오래된 도시잖아요. 이 도로 확장이나 뭐 철도를 지으려면은 기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또 멀리는 소송 비용까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기간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기간은 곧 돈이거든요. 시간은 곧 돈이거든요. 이 전문가들은 뭐라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도로 확장하는 거는 해결책도 아니고 그냥 돈 낭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도로는 짓는 만큼 수요가 더 들어옵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미국에서 차량 정체가 가장 심각하다고 불릴 악명 높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LA 지형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버리 힐즈 있지 않습니까? 예, 베버리 힐즈에서 약간 북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산맥이 싹 있습니다. 산맥이 이렇게 싹 있습니다. 이렇게 베버리 힐즈고 산맥, 예, 이렇게 있는데 산맥 그 위쪽에 보면은 제일 꼭대기에 머홀랜드 드라이브라고 있습니다. 머홀랜드 드라이브. LA 북쪽을 싹 감싸고 있습니다. 산맥의 분지가 LA 다운타운이고 그 산맥의 위로 가면은 이제 서버번이라 해가지고 이제 중소 광역도시가 이제 위쪽이랑 아래쪽에 있는데 싹 감싸고 있는데 딱 중간에 요 딱 낮은 지역이 있어요. 소복하게 파인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LA와 북쪽 지역을 연결해주는 하이웨이가 되겠습니다. 405 하이웨이. 이제 LA 시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 비용 때문에 대부분이 시 외곽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LA 다운타운은 집값이나 뭐 식료품이나 이런 게 너무 비싸니까 멀리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출퇴근만 LA로 하는 겁니다. LA 다운타운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내가 일을 한다.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남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조금 멀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위성도시 사는 사람들은 LA 내려오려면은 405 하이웨이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예, 405 하이웨이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출퇴근 시간 되면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 이 구간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확장 공사를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정체가 심각한 곳이 이제 405 하이웨이입니다. 왜냐면은 원래 405로 안 가고 그냥 삥 둘러갔던 사람들이 고속도로 새로 확장 공사 했네. 그러면 내가 구태여 돌아갈 필요 있나? 그냥 405로 가자. 그래가지고 둘러가던 사람들도 405로 오는 겁니다. 구간을 늘린다고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구간 늘린 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하는 게 교통체증에는 도움이 안 된다. 미국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저도 그 LA 북쪽이지 않습니까? LA 북쪽에 위성도시 쪽에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LA를 가려면 405 타야 됩니다. 405 타야 되는데 항상 맨날 첫날 도로 확장한다고 막 꽉 막혀있고 출퇴근 시간 되면 주차장 대비는데 진짜 차 안에 막혀가지고 앉아있잖아요. 그것만큼 시간 아까운 게 없거든요. 진짜로. 예, 그것만큼 시간 아까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LA 지역 사는 사람들은 진짜 매일매일 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결책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과 싱가포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한국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좀 웃긴다, 우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도 이제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해결책을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책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예. 미국 전문가들의 해결책은 바로 톨게이트. 갓게이트죠. 예, 톨게이트.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한국 살 때 그 100원짜리 동전 있지 않습니까? 톨게이트 가면 이제 100원짜리 동전 탁, 500원짜리 동전 이렇게 탁 던지고 그런 맛이 있죠. 그러면 이제 바리케이트 딱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운전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하이패스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동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출구에서 이제 언니분들이 돈 받으시고 이제 오라 해주시고 예, 그렇게 했었거든요. 미국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이제 톨게이트, 갓게이트가 이게 해결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가장 바쁜 시간에 구간 이용료를 더 많이 때리는 겁니다. 제일 바쁜 시간 시작이 뭐 7시 반 정도에 시작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7시 15분에는 7,000원만 받고 7시 30분 넘어서 오는 차는 만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3,000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많은 출퇴근자들이 15분 일찍 일어나가지고 15분 일찍 도로를 타겠다고 하는 그런 이용자들이 설문조사 결과로 이제 많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은 분산이 되겠죠. 한 방에 몰빵이 되는 게 아니고 분산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괜찮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이것도 또 골 때리는 건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시 외곽에 사니까 차 없이는 출퇴근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만 되면 도시에 차가 완전히 몰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 안에도 교통체증이 심하고 도시 밖으로 나가는 쪽도 교통체증이 심하고 그러니까 아싸리 사람들을 시 외곽에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도시 완전 중심에다가 그냥 완전 박아부자, 도시 중심가에 집약적으로 살게 해서 차 없이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맨하튼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내 거주자들에 대해서 맨하튼 시 있지 않습니까? 맨하튼 그 조그마한 섬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 사는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차 뽑지 말고 운전하지 말고 그거 말고 그냥 도시 중심가에 살면서 커피 한 잔 때리면서 피자 한 조각이 때리면서 샌드위치 한 조각 땡기면서 그래 출퇴근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금 감면도 해주고 쿠폰도 주고 사우나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다 해줄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도시 중심에 사람들을 몰빵시킨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때 저는 그래도 싫습니다. 저는 그래도 싫어요. 제가 뭐 총각이나 뭐 20대 초반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에 살다가 갓 미국에 왔으면은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미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고 층간소음에서 자유롭고 내 이웃과 티격태격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 내 나만의 공간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그거를 이제 냄새를 맡아봤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뉴욕 한복판에서 산다? 싫습니다. 예, 지금 제 연봉에 2배를 준다고 해도 싫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제 뉴욕에 있을 때는 7시 반? 예, 7시 반쯤 되면은 진짜 완전 지옥철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일할 때 입을 옷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밤에 이제 미리 챙겨 놓습니다. 미리 챙겨 놓은 다음에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출근 시간이 이제 9시 증시 오픈되기 전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6시 딱 일어나자마자 운동복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바로 지하철을 뛰게 갑니다. 그러면은 지하철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산뜻하게 출근이 가능하거든요. 출근 딱 해가지고 사옥에 보면은 헬스장이 있거든요. 그 헬스장에서 좀 땡기고 땀 좀 흘리고 좀 땡기고 샤워를 딱 합니다. 샤워한 다음에 이제 그 가지고 온 옷 있지 않습니까? 예, 일할 때 입는 옷 그거를 딱 입습니다. 그런 다음에 딱 산뜻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침 일찍 엄청 일찍 일어난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했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해야 출근길에 이제 지옥철 보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육수 냄새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인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DNA적으로 암내가 없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인종들은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몸의 일부예요. 그 암내가 많이 나고 땀도 많이 나고 육수 뚝뚝 떨어지는데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괜찮으시면은 뭐 뉴요커의 삶 뭐 일하면서 뭐 커피도 한 잔씩 때리면서 피자도 한 조각 하면서 뭐 그게 괜찮으면은 육수 뭐 어깨 축지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그거 괜찮으시면은 여러분들 뉴요커의 삶 100%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게 싫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중소도시에 사는데 또 삼천포로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에서 대중교통 시설을 늘린다 했었고, 그 다음에 도로를 확장한다 했었고, 톨게이트를 늘린다 했었고, 하지만은 계속 도로 확장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돈을 그래 들이면서 별 효과도 없는 짓을 뭐 한다고 그래 많이 하느냐.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신빙성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신빙성 있는 거 아니고, 일단 이 도로를 확장하면은 시민들이 그래도 정부에서 일을 하는구나. 왜냐면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마음적으로 희망이 생깁니다. 이 저 도로 확장 공사가 끝나면은 여기 구간이 정체가 덜 하겠구나. 그런 마음적으로 약간 이 위안이 됩니다. 도로 확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미래에 올 어떤 그 편의에 대해서 지금의 불편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웃긴 건 뭐냐면은 당연히 도로 확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은 누가 냅니까? 세금 걷어서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망각하고 도로 확장하면은 일단 만족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뭐 톨게이트를 한다. 톨게이트는 뭡니까?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일단 돈 낸다? 내가 왜 돈을 내야 돼? 완전 양아치네. 정부야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톨게이트 그거 돈 적게 내려고 또 10분 내가 일찍 일어나야 돼? 이런 식으로 불만이 생깁니다. 이 정부의 불편함보다는 개인의 불편함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개인의 불편함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정치인들 표정사에 불리합니다. 네, 정부 측에서는 도로 짓는 거 내 돈 아니야. 너희 돈인데 너희가 모를 뿐이야. 내 돈 아니니까 그냥 계속 보여주기 식으로 도로 확장을 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건 미국의 어떤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한국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그 정치의 어떤 그 흐름과 제가 살아온 그 역사의 어떤 그 흐름에 역사적으로 흘러가 하지 않습니까? 예. 역사의 어떤 그 흐름으로 미루어 봐서 제가 내피셜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지 못가심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한국의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의 이 톨게이트 해법, 도시 중심의 인구를 몰빵하는 정책,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한국과 싱가포르의 모델을 따라하고 싶은 미국의 선택이 잘 될 선택인지 아니면 실패할 정책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